진짜 대형 사고입니다. 대형 사고. 이거는 그 소대장 곤장 맞아야 돼요. 진짜로. 저는 과거에 한번 훈련 잘못했다가 훈련 지각했다가 그 족같았던 기억이 한 번 있죠. 속으로 생각합니다. 와, 저 사람 좆됐다. 치토스 가져올까? 강 건너 불구경이니까. 이전에 올렸던 대대장님 너구리 퇴치 작전이 조회수가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대장님 이야기를 한번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자가 2만 명이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3만까지 한번 달려볼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천만배가 전역을 결심한 이유 2탄은 부사관과 장교의 차별 대우입니다. 바로 시원하게 읊조려 볼게요.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차별 대우를 받은 건 이때가 레전드인데 정확한 시기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그날도 평소와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족같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농담이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대대에 고상파 훈련이 요아정 마냥 유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대는 이 패션 마냥 주기적으로 유행이 바뀝니다. 언제는 고상파 훈련, 언제는 귀순자 훈련, 언제는 적침투. 유행이 그때그때 바뀌어요. 스키니진 유행했다가 부츠컷 유행했다가 이 머리는 뭐 아이비리그 컷 유행했다가 근데 이제 스키니진이 돌고 돌아서 다시 유행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고상파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고상파는 약간 버디버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버디버디를 모르는 분들이 또 계시려나? 매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대는 거의 모든 부대가 고상파를 항시 켜놔요. 그러면 이제 고상파로 메일을 보냈을 때 쪽지를 보낸 부대에 고상파가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거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막 PTSD 오는 소리 있습니다. 고속 상황 전파 체계가 도착했습니다. 이지랄하면서 또 중요하다면서 소리도 존나 크게 켜놔. 울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풀네임은 고속 상황 전파 체계. 말 그대로 고속으로 상황을 전파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고상파 메일을 보내는 거는 부대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상파는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라면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수 있어도 써본 적이 없는 분들은 꽤 있을 거예요. 고상파는 이제 보낼 때 부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범위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내는 메일을 우리 대대끼리만 읽을 수 있게 보낼 수 있고 여단까지 보낼 수 있고 사단까지 보낼 수 있고 군단까지 보낼 수 있고 육군 전체에 보낼 수 있고 그건 이제 육본이겠죠. 6본 예하 전체에 보낼 수 있고 전 제대에 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만약에 북한이 막 적침투 이런 거랬다. 그러면 전 제대로 다 뿌려야겠죠. 엄청난 긴급 상황이니까. 근데 그런 긴급 상황이 아니라 훈련을 하고 있어. 고상파 보내는 훈련을 하고 있으면은 그냥 대대끼리만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대대끼리 훈련을 하고 있는데 고상파를 6본에다가 쏜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복선입니다. 이따가 큰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떡밥 하나 깔아두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고상파 훈련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야간 근무를 서게 된 거예요. 야간 근무는 이제 제가 있던 곳은 22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였습니다. 이거는 부대마다 시간은 다 다르고 그때그때 시간이 바뀔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22시부터 08시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당시 야간 근무는 한 번 선 사람이 일주일을 연속으로 쓰는 거였어요. 퐁당 아닙니다. 퐁퐁퐁퐁퐁퐁퐁입니다. 일주일이면은 그게 말이 되냐 할 수 있는데 일주일 이전에는 2주일이었습니다. 2주일씩 야간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딴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GOP로 전입 온 동기가 같이 있습니다. 알동기가 한 명 있는데 그 알동기는 타중대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났을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중대는 야간 근무를 2주씩 쓴다. 이거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하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야, 우리 중대는 한 달씩 써. 라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야간 근무 22시부터 08시까지 서는 근무를 퐁퐁퐁퐁퐁포로퐁퐁퐁퐁 30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 이게 정말 이거 뭐 타중대 이야기는 제가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읊조려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야간 근무를 서고 있는데 연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여단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 당시에는 연대였습니다. 아무튼 연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고상파 훈련 시작하겠습니다. 몇 시 몇 분부로 보내고 상황은 이러이러한 상황을 부여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다시 전화를 끊기 전에 범위 설정은 연대까지 해서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몇 시 몇 분부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족밥입니다. 그냥 메모장에 쓴 다음에 복붙해서 보내면 돼요. 메모장에 적었어요. 근데 다 적으니까 한 5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한 2분 3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때 제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존나 멍청한 생각을 합니다. 제 잘못이에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근데 진짜 실상황에서 존나 정신없고 초병들 보내야 되고 탄 뿌리고 난리 나는데 이거를 2분 만에 보내는 거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실전과 같은 훈련 다 적었는데 일부러 좀 기다립니다. 이거 너무 빨리 보내면은 대충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지랄할 것 같다. 그래서 좀 기다려요. 한 6분 7분 정도 지났을 때 보냅니다. 근데 보내자마자 대대 지통실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 지통실장이 인사과장이었나? 저한테 존댓말을 했었으니까 아마 인사과장이었을 겁니다. 전화가 오길래 받았어요. 받았더니 아니 천만배하사 이거 연대 고상파 훈련 왜 이렇게 늦게 보냈습니까?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보내는 제한 시간을 10분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10분 안에 보내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2분 3분 안에 보내면 너무 좀 대충한 것 같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조금 늦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거 10분 안에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인사과장이 아닙니다. 5분 안에 보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 늦었다 이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10분으로 잘못 알고 있었어가지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이니까. 죄송하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야간 근무를 계속 섰습니다. 야간 근무가 끝날 때쯤에 중대장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중다이조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받았더니 받자마자 야 너 고상파 훈련 왜 이렇게 늦게 보내?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중대장님, 제가 10분까지인 줄 알았는데 5분까지인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그분이 등장하십니다. 지금 대대장님 회의하는데 너 때문에 화가 존나게 났대요. 뭘 그렇게 화가 많은지 모르겠어. 잘못한 거긴 하죠. 그래서 이거 사고 쳤구나. 그래 뭐 늦게 보낸 거 내 잘못이지. 죄송합니다 했어요. 근데 중다이조가 지금 대대장님께서 너 데리고 지통실로 오라고 하시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족같았어요. 이게 왜 족같냐면 제가 있던 소초에서 지통실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못해도 1시간 그냥 잡아먹어요. 꽤 멉니다. 지통실이 차 타고 가야 돼요. 걸어가면은 2박 3일이고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 1시간 그냥 깨져요. 2박 3일 농담이에요. 지금 좀 과장한 겁니다. 예.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한 3, 40분이면 되는데 왕복으로 3, 40분이면 되는데 거기 가면 또 중대장님이 반갑다고 막 노가리 깔고 난리 나요. 1시간 뚝딱입니다. 그리고 대대장님도 그걸 알아요. 소초 간부 지통실로 부르는 거는 소초 간부들 고생시키는 거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야간 근무 선 사람을 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잘못은 했으니까 그냥 뭐 군말 없이 갔습니다. 내 잘못이니까 어쨌든. 그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지금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한 잘못을 했어요. 갔더니 그날 그 연대 고상파 훈련을 실패한 다른 소초 간부가 한 명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고 동지가 한 명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변상련의 마음으로 그 친구랑 같이 대대장님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가니까 대대장님이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천만배하사 고상파를 보내야 하는 상황 3가지에 대해 알고 있나? 말해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뭔 개소리야. 저는 그 얘기 듣자마자 되묻고 싶었어요. 당신은 압니까? 씨발 넌 알아? 제가 볼 때 몰라요 그 인간도.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가지고 반 이상 맞추면은 내가 올해 성과 상여금 안 받겠다 이 말하고 싶었어요. 진짜 그걸 누가 알아?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세요? 고상파를 보내야 되는 상황 3가지. 아는 걸 넘어서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고상파 보내야 되는 상황 3가지? 그게 뭐야?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모르는데 어중간하게 아는 척 했다가는 진짜 좆될 수 있다는 걸 예전에 사단장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뭐 추후에 기회가 되면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만들어둔 영상도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과거에 사단장님한테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옆 친구한테 물어봐요. 걔도 몰라요. 그랬더니 대대장님이 이 허리춤에서 무슨 옛날 안기부에나 쌓여있을 것 같은 두께의 A4 용지를 저한테 이렇게 으차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좀 오바예요. 그렇게 두껍진 않고 제가 볼 때 한 소설책 한 권 정도의 분량의 한 절반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어쨌든 꽤 두께감이 있는 A4 용지 뭉치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고상파의 모든 것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볼 때 고상파 만든 사람도 거기 있는 건 다 모를 것 같아요. 아니 고상파는 그냥 메일 보내는 시스템인데 이렇게 많아? 뭐가 이렇게 많아? 사용 설명서가? 아무튼 받으니까 대대장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고상파의 모든 것이다. 열심히 외워서 점심에 다시 와가지고 나한테 시험 봐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개오바입니다. 제가 잘못한 건 분명히 맞아요. 저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분명히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한 과잉진압이에요. 아니 근무 취침해야 되는 간부한테 근무가 끝나고 이런 거를 넘겨주면서 외우고 점심시간에 다시 오라 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근무 취침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돼요. 물론 저는 근무 취침 안 하고 예초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읊조려 보도록 할게요. 근데 기분은 지금 이게 더 좆같았어요. 고상파를 늦게 보냈으면 고상파 보내는 연습을 시키던지 뭐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물론 뭐 그거 연습할 것도 없지만 뭐 아무튼 잘못한 걸 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갑자기 뭐 생뚱맞은 거를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총기 부대 결합을 늦게 했더니 총기를 파는 업체 이름을 외우라고 하는 수준입니다. 이거 진짜 개오바예요. 그쯤 되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이거 좀 너무한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잘못은 했지만
생각해보세요. 내가 신호위반을 했어. 근데 경찰한테 걸렸어. 근데 경찰 아저씨가 오시더니 신호위반 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무슨 생각을 해요? 아, 급한 일 있어가지고 신호위반했는데 걸려버렸네. 아, 다음부터는 신호위반 안 해야겠다. 내가 잘못했구나. 벌금 내야겠다. 보통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고 벌금 내야지 하고 있는데 경찰이 갑자기 테이저건을 쏘는 거야. 그러면 그 막 감전당하고 있으면서 아,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겸허하게 맞자 이럽니까? 안 그러지. 아니 시장 내가 속도 신호위반하고 잘못한 건 맞는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감전당하면서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감전당하자 이러는 사람이 있겠어요? 안 그러죠. 그냥 아이 시장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아무튼 다시 복귀해서 달달 외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상파 만든 사람도 모를 것 같은 정보도 다 외워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다시 지통실로 올라갑니다. 자, 앞서 얘기했지만 지통실 한번 갔다 오면 1시간 그냥 뚝딱입니다. 시험을 보러 갔는데 대대장님이 없어요. 그 지통실장이 나오더니 대대장님 안 계시니까 이따 다시 오래요. 뒤질래? 이쯤 되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지 라는 생각은 이미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이미 반성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족같았어요. 아무튼 중대장님도 처음에 그 점심 드립 들었을 때는 저한테 뭐라 했거든요. 아니 그거 그냥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냥 대충 둘러대기라도 하지 그걸 그냥 모른다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뭐라 하셨는데 그 이따 다시 오라는 말을 듣고 돌아가는 길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쯤 되니까 저를 좀 측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가 일과 끝나기 전에 한번 다시 가자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저는 일주일 연속 야간이었기 때문에 그날 당일도 야간이었어요. 아니 일과 끝나기 전에 가자고? 그러면 갔다 오면 일과가 끝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저녁 먹고 조금 시간 지나면 나 또 근무 투입인데 나 언제 자? 이거 이 정도냐? 그날도 야간이니까 이틀을 통으로 밤을 새는 거예요. 야 이거 이 정도야?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누가 옆에서 본 사람 있으면은 연대 훈련 고상파를 늦게 보낸 게 아니라 고상파 컴퓨터를 부순 줄 알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아 족같네 하고 있는데 대대장님이 제가 있던 그 중대로 오시더라고요. 저한테 오시더니 천만배하사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마라. 이제 고상파와 관련해서는 전부 다 외웠을 테니 걱정하지 않겠다. 그때 이제 중대 간부들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대 간부들은 모르는 게 있으면 고상파 관련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우리 천만배하사한테 물어봐라. 고상파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을 거다. 사실입니다. 저는 그냥 그 당시 고상파 덕후였어요. 고상파 경연대회 열었으면 장려상은 못해도 탔을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대대장님이 격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됐습니다. 아무튼 뭐 해주시고 가더라고요. 아무튼 대대장님께서 그렇게 너를 믿겠다, 걱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그 당시에 탁 이게 뭔가 벅차오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좆같다. 아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고상파 유행의 끝자락이 됐을 즈음,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흐른 거죠. 사건이 하나 더 터집니다. 이제 슬슬 스키니진 안 입고 사람들이 부츠컷 입기 시작하는 그 약간 좀 그 과도기 같은 시즌이 왔어요. 고상파 슬슬 좀 희미해질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대대장님이 FTX를 대대 전체에 거십니다. GOP 훈련은 크게 CPX와 FTX가 있어요. CPX는 그냥 앉아서 입만 터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나갔다 치고 그냥 서로 이제 상황실 근무 서는 사람들끼리 초병들 투입됐다 치고 그냥 입만 터는 겁니다. 그게 CPX. FTX는 나갔다 치고가 아니라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더 빡센 훈련이겠어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FTX가 훨씬 빡센 훈련입니다. 근데 뭐 FTX도 사실 막 그렇게 엄청난 훈련은 아니에요. 아무튼 CPX는 솔직히 별거 아니야. 족밥입니다. 그냥 그 상황 간부만 조금 힘들어. 아무튼 개인정비 시간에 FTX를 겁니다. FTX를 개인정비 시간에 걸었던 거부터 솔직히 진짜 감다 뒤예요. 감다 뒤진 겁니다. 이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개인정비 시간에도 FTX 가끔씩 걸어야죠. 긴장이 풀려 있다가 빠르게 나가는 훈련도 해야죠. 당연히. 예, 말을 바꾸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FTX를 하는데 상황 조치 훈련을 하고 그 과정을 고상파까지 쏘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두 개의 훈련을 세트로 묶은 거죠. 취지는 좋습니다. 저는 지금 훈련 자체로 뭐라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 훈련 당연히 해야지. 고상파는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범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대대 훈련이니까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겠어요? 대대까지 해야겠죠. 우리끼리만 보자 그겁니다. 고상파를 쏘는 훈련은 상황이 당첨된 소초에서만 하기로 합니다. 상황이 당첨된 소초가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귀순자 훈련을 한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귀순자가 막 소대급 귀순자가 옵니까? 아니에요. 귀순자는 오면 한 명 내지 많아야 두 명이야. 거의 대부분 혼자 와요.
그거는 그 학창시절에 쉬는 시간에 친구랑 화장실 가는 거 마냥 둘이 같이 갈 수가 없어. 귀순은 그냥 혼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순자는 한 명만 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귀순자가 온 그 장소를 담당하고 있는 소초가 있겠죠. 그러니까 귀순자는 예를 들어서 귀순자는 1소대가 담당하는 2T 구역에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제 1소대는 좆된 거예요. 그 역중대도 당연히 투입은 해야 되겠지만 1소대만큼 바쁘진 않습니다.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귀순자 훈련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상원 간부들이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왜냐? 귀순자가 어디에 나타날까? 대대장님이 고르는 거예요. 하필이면 제가 또 그때 상황 간부였어요. 근데 대대장님이 제 옆중대에 있는 소대를 지목합니다. 산 거야. 나는 산 겁니다. 그 걸린 소대의 상황 간부는 소대장이 하고 있었어요. 소대장이면 이제 중위입니다. 중위. 훈련을 좀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대 예하 모든 소초들이 전부 화상회의에 등장해가지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화상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인원들 투입까지 당연히 다 하고요. 그러면 그 소대장이 근무 서고 있던 소대는 뭐 해야 되겠어요? 인원들 투입시키고 투입했다는 보고를 고상파로 쏴야겠죠. 그리고 고상파를 쏘고 나서 화상회의로 말을 해야겠죠. 대대장님 몇 시부에 인원들 출동했고 몇 시부에 고상파 발송 완료했습니다. 해야겠죠. 했습니다. 소대장이 보고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도 고상파가 날라왔습니다. 근데 고상파를 봤는데 뭔가 좀 이상해. 이거 이렇게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요. 고상파를 어떻게 쓰냐면은 보통은 약간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몇 시부에 무슨 상황이 일어났고 어디에 무슨 상황이 일어났고 뭐 약간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이렇게 보낼 때 훈련을 하고 있으면 앞에 훈련 상황을 붙여야 돼요. 당연한 얘기죠. 왜냐? 훈련 상황을 안 붙이면 그냥 실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범위를 아무리 대대끼리만 했다 하더라도 앞에 훈련 상황은 붙여야 됩니다. 근데 훈련 상황이 없어.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방금 대대까지만 보내야 된다 했죠. 근데 그 소대장이 먹어야 되는 약을 안 먹은 건지 아니면은 먹으면 안 되는 약을 먹은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대대가 아니라 육본에다 쏜 거예요. 육본에다 쏘면 어떻게 되냐? 육군의 모든 부대로 다 날아갑니다. 근데 훈련 상황도 안 붙였어.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무슨 상황이냐? 지금 육군 전체에 우리 대대의 귀순자가 나타났다는 실상황이 발송된 겁니다. 이거는 고상파 훈련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진짜 대형 사고입니다. 대형 사고. 이거는 그 소대장 곤장 맞아야 돼요. 진짜로. 저는 과거에 한번 훈련 잘못했다가 훈련 지각했다가 그 족같았던 기억이 한 번 있죠. 속으로 생각합니다. 와, 저 사람 좆됐다. 치토스 가져올까? 강 건너 불구경이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대대장님이 이제 입을 여십니다. 아니 1소대장 야 고상파를 대대까지만 하라 했잖아. 이거를 6본에다 보내면 어떡하냐. 그리고 앞에 훈련 상황을 왜 안 붙여. 지금 6본에서 전화 왔잖아. 앙탈을 부리시는 거예요. 그래요 갑자기. 어떡해. 예? 그러니까 그 1소대장이 대대장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바로 도계자 박습니다. 그 대대장님이 다음부턴 조심혀. 끝났어. 아니 대대장님 저 소대장한테 뭐 약점 잡히셨나? 하고 있는데 훈련은 계속 진행이 되죠. 그러면 그 다음 상황을 고상파로 또 쏴야 됩니다. 당연히 실시간 공유를 해야 되니까 고상파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고상파를 쐈는지 또 화상회의에서 입을 엽니다. 대대장님 몇 시 몇 분부에 이렇게 처리했고 그 고상파도 완료했습니다. 고상파를 보는데 또 훈련 상황을 안 붙이고 또 6본에다 보낸 거예요. 이 정도면 이거는 진짜 그 예전에 유세윤 아저씨가 김종국 아저씨 옆에서 막 이렇게 막 깐족대는 영상 있잖아요. 거의 그 수준이에요. 야 이래도 화났네? 툭툭 치면서 야 이래도 참아? 진짜 이 정도입니다. 그냥 맞짱 까자는 걸 고상파로 돌려서 표현한 수준입니다. 야 그냥 맞짱 까자 이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빼박이다. 저는 생각하죠. 야 이거는 진짜 좆됐다. 진짜 화상회의에서 대대장님한테 다짐육 마냥 두드려 맞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대장님이 또 입을 여십니다. 야 1소대장 아니 내가 방금 말했는데 똑같은 실수를 또 하면 어떡해. 난 미치겠네 진짜. 그러고 끝났어요. 야 이 정도면 저 소대장 이 대대장님 막 몸 네, 살짝 흥분했네요. 아무튼 그거를 보면서 저는 대대장님한테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화상회의 마이크 킨 다음에 정말 소신 발언하고 싶었어요. 아니 대대장님 제가 고작 연대 훈련 좀 늦은 건 잠도 안 재우고 개 지랄을 하셨으면서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그것도 무호흡 2연타를 이렇게 넘어가시면 당신이 진정 사람이 맞는 것입니까? 묻고 싶었어요. 아무튼 뭐 저도 잘못하긴 했지만 제 잘못은 과잉 진압당하고 벌금 내야 되는 사람한테는 테이저건 쏘고 구속돼야 되는 사람은 집행유예 받고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좀 위험한 말일 수 있는데 아니 저 소대장 뭐 참모총장 아들이냐? 야 이게 말이 되나? 와 진짜 개족 같다.
이건 좀 심한데 진짜로 하면서 이 전역에 대한 본능이 뭔가 좀 꾸물꾸물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거기서 뭘 했냐,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 소대장은 그 뒤로 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뭐 전역을 고민하진 않았고요. 제가 군생활에서 겪었던 족같은 일들에 비하면은 이거는 약한 편은 아니에요. 이것도 조금 어깨에 힘 좀 주긴 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막 전역할까 이 정도 생각까지 하지는 않았고,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내가 고생한 게 누군가가 들었을 때는 즐거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하잖아요. 당했던 저에게는 끔찍한 비극이지만 이거를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어떤 즐거운 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한번 시원하게 읊조려 봤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채널을 구독하시고 제가 3만까지 빠르게 달려가는 걸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